갑니다. 7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 44분 50초. 오늘은 새로운 인물이 나왔습니다. 알파프로의 정태근 팀장 예고 한번 해드렸던 것 같고, 인사하기 전에 잠깐만 우리 죄송합니다. 자, 우리 텔레그램의 가치투자클럽, 네이버 카페 스톡헌터 항상 우리 자막 넣어주죠. 네. 그 다음에 텔레그램의 주식 돋보기도 뭐 원하시면은 많이들 가입해 주시고, 좀 정체기인데 하여튼 가치투자클럽하고 스톡헌터 네이버 카페, 그건 많이 활용을 계속 해주시고, 자, 알파프로 정태근 팀장 모신 거는 이제 앞으로 다가올 테마주와 그다음에 모멘텀과 여기 전문가이기 때문에 종목 찾으려고 모신 거고, 오늘 그 키 큰 애는 어디 갔니? 여행 갔구나. 이 시국에 가족여행을 뭐 하여튼 일보러 갔습니다. 네, 일보러 갔고 잠깐 자리 비웠고. 자가격리 된 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IT가 떨어지니까 이런 씨, IT에 똥이 갑자기. 저 시장 얘기 잠깐 좀 할게요. 네. 시장이 추춤거리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직도 시장은 살아있다. 뭐 그렇게 쫄지는 말되 조금 쉬어가는 정도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델타 변이 때문에 뭐 난리법석인데 결국엔 델타 변이 대 돈지랄, 돈으로 찍어 누르는 돈의 맞대결이 아직은 구도가 형성이 됐어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이러스도 함부로 돈으로 죽여? 돈으로 죽이는구나. 아침에 방송에 썼지만 천국의 계단인가? 얼마면 돼? 얼마면 사랑을 살 수 있는? 그 가을동 아니에요? 가을동합니까? 아 진짜? 큰일 나네. 방송사고 났네. 아침 방송에 잘못 얘기했지만 하여튼 천국 뭐라고? 가을동화. 가을동화. 네, 가을동화에 나오는 원빈의 대사처럼 얼마면 살 수 있냐라고 하지. 바이러스를 얼마면 죽이지 못하지만 돈으로 막아댈 수는 있을 거라고 보고, 다만 한 가지 시장이 이렇게 조금 한번 내려오는 거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인플레이션을 가정하면은 기업들의 실적도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걸 가정해서 주가가 반영을 했어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지금 갑자기 코로나 델타 변이 때문에 확 지금 사그러들었잖아. 어디서 인플레이션 얘기를 꺼내? 이런 수준이 돼버렸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금리, 시장 금리가 고꾸라졌어. 10년물 기준, 매번 다 이제 얘기하지만 미국채 10년물 기준 금리가 1.77, 1.78 하이를 딱 찍고 확 꼬꾸라지기 시작하더니 지금 1.3도 내준 상태거든. 그럼 어디까지 가냐면 1%까지는 다시 내려갑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은 1.78까지 갔던 거는 금리 플레이어들이 올해는 미국이 긴축을 언급하든 테이퍼링을 언급하든 그렇게 하면서 시장 금리가 그쪽을 향해서 극단적으로 갔어. 채권을 팔았단 말이야. 다 팔아놨는데 갑자기 변이가 나타나니까 다시 사야 돼. 이게 포지션을 꺾어버린다 그러거든. 여기 누구 있어요? 없어. 제가 끄떡거리면 쟤를 보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다시 포지션을 지금 꺾는 과정에서 소란스러움이 있는 겁니다. 금리 시장이 난리법석이야, 난리법석. 그래서 그 주식시장도 같이 조금 움츠러드는 단계고, 아까 얘기했지만 그 인플레이션을 가정한 거는 기업들의 실적이 붙여져 있던 것들이 좀 거품이 빠지는 과정. 그래서 미국 주식도 조금 조정을 받고, 우리는 조금 더 혼란스러워. 왜냐, 우리는 금리를 3번 올린다 그랬거든. 그때 얘기했잖아. 3번까지도 가정을 했어. 왜냐면 부동산 시장이 너무 과열이다 보니까 당국에서 그거 대출 20, 30대의 대출, 신용대출과 영끌, 코인 투자, 이게 겁나는 거지. 그래서 금리를 빨리 선제적으로 만져야겠다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3번까지도 금리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미국은 금리 얘기가 아니라 테이퍼링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미국은 오히려 더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는데 우리는 확 미국 같단 말이야. 그게 조금 더 소란스럽게 빠지는 호들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아침에 미국에서 19일날 1,300조 정도 또 하는 그런 뉴스도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건 시장이 되게 말 그대로 또 돈지랄이라고 했잖아. 죽을 때까지 돈지랄을 해보겠다는 거야. 계속 프린팅 하는 듯이. 연준, 근데 그때도 얘기했잖아. 연방준비제도하고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원하지 않는다. 3주째 얘기했던 것 같은데 기억합니까? 다른 건 다 기억 못해도 이렇게 타이틀은 다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 그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꺾였잖아. 얘기가 다 싹 들어갔단 말이지. 매크로가 뭐냐고 또 질문을 올려주셨다고? 거시경제.
시장 전체를 보는 거. 마이크로는 산업의 섹터와 그다음에 종목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용어를 조금 고급스럽게 쓰려고 매크로, 마이크로 이렇게 하지만 별 내용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장 전략은 조금 다음 주는 주 초반까지는 뭐 여러 가지 이슈지만 코로나 델타 변이는 우리 여기가 전문가라서 그거는 그냥 표면적인 심리의 영역이지 돈지랄이나 돈은 아직도 뭔가를 굉장히 노리고 있다. 그러니까 도망가지 말고 그렇다고 막 사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선택은 잘해야 됩니다. 뭐 다음 주 한 초반 정도 지나면은 사그라들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종목은 하나 알려드리면은 YMC라는 종목이 있어요. YMC. 그냥 카더라는 아니고 그냥 재미삼아 들으시면 됩니다. YMC는 사업 내용을 보면은 이제 뭐 증착 쪽이 있어요. OLED 증착. 장비, 그다음에 뭐 디스플레이 쪽 이렇게 돼 있는데 제일 또 포인트는 용역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용역, 뭐 깡패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철거는 맞아. LCD 라인이 있잖아. LCD 너 자꾸 웃냐? 비웃는 거지 옆에서. 처음 해보니까 재밌지. 자, LCD 라인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LCD를 접잖아 지금 OLED로 바꾸면서 그 라인을 중국으로 다 보내는데. 대규모의 라인, 특히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SDC라고) 하는데 SDC의 LCD 라인을 통으로 떠가지고 보내는 거는 두 회사가 해. 큰 통으로 뜨는 거는 삼성물산 자회사가 철거와 다시 세팅하는 거를 주력을 해요. 삼성물산 자회사가 그냥 한 1,000억 단위 이렇게 되는데 그거 이외의 회사는 YMC입니다. 근데 이번에 중국하고 딜하는 게 뭔가 어그러진 것 같아. 큰 단위들이 통으로 옮기는 게. 그러면 요게 다 YMC로 넘어와. 그래서 7월 달에 600억 수주가 나올 것 같고 8월에 600억 수주가 더 나올 것 같아. 4분기까지 하면 한 2천억. 지난해 1,450억에 100억 이익. 올해는 한 2천억 좀 넘을 것 같고 이익은 그만큼 더 늘겠지. 근데 시가총액은 현재 1,700억. 오케이? 좀 싸긴 싸. 요점은 델타 변이고 지랄이고 바이러스는 바이러스대로 지랄하고 돌아다니겠지만 산업은 바이러스가 있던 없던 우리가 경험해봤지만 지난 1년 동안 잘 되는 회사들은 꾸준히 잘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사람의 심리에 따라서. 주가가 오히려 그렇게 떨어질 때는 나는 사야도 된다. 아직은. 돈이 살아있기 때문에. 원빈도 살아있고. 얼마면 돼? 흉내 내보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네.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우리 네. 알파 프로의 정태근 팀장. 인사 안 했어요? 우리 본방송에 매일경제 TV 아침 출발의 오늘의 증시에 무슨 요일 나오죠? 화요일 목요일.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 두 번 출연하는 알파 프로 투자 전략 정태근 팀장. 반갑습니다. 정태근 팀장입니다. 화요일도 셀프 인사 시키더니 또 셀프 인사 시키시. 2년 가까이 지금 방송 같이 해보지만 내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하는 사람. 공부를 많이 하게 만들어요. 자기가 또 해오잖아. 그러면 남들 했던 거 안 하고 그다음에 남들 했던 걸 또 뒷북치지 않고 이렇게 개발하는 거는 상당히 좋다고. 좋게 얘기하면 저는 제 관점이 확실해서 남들 했던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요. 그렇지. 자존감이 센. 정태근 팀장이 잘하는 게 본방에서도 히트를 많이 쳤지만 테마 모멘텀과 특히 이제 바이러스 진짜 여기 공부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IT의 똥은 있지만 바이오의 신은 없잖아. 이렇게 볼까 이거? 당연히 보시죠. 보고 바로 댓글 달걸? 다음 주에 또 나오겠지. IT의 신도 있지만 바이오의 신 이러긴 웃기지만 관심이 많아진. 관심이 많은. 관심 많아진. 진짜 델타 변이는 어떻게 될 것 같아? 제가 이런 말씀드릴게요. 감기 치료제가 나올까요? 보완적인 치료제 증상을 완화하는 정도지 완치는 없잖아. 그죠. 감기가 치료가 되면은 이 바이러스도 치료가 됩니다. 왜냐하면 감기가 완치되면은 네. 왜냐하면 이게 결국 감기 바이러스 출발을 한 거거든요. 이게 원래 코로나가 그 동물의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코로나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변이가 되게 되면서 이게 사람한테 전이가 되면서 사스, 메르스가 된 건데 그렇지. 1960년 이후에 이 사람을 감염시키는 바이러스가 발생이 됐는데 7개가 발생이 됐어요. 근데 앞에 4가지 경우에는 단순 감기 증상이었기 때문에 그냥 무시를 해버렸거든요. 근데 스페인 독감, 네, 그렇죠. 홍콩 독감, 사스, 코브. 아니요, 그런 거 말고 알려지지 않은 바이러스가 4개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게 사스, 메르스, 지금 코로나. 결국에는 네. 동물, 물론 사람도 동물이지만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동물에서 이종 감염으로 넘어온 케이스, 네, 뭐 네. 스피로버라고 전문 용어로 써 이렇게 넘쳐가지고 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요즘 이제 돌파 감염 이런 표현도 쓰지만 2000년 이후에 우리가 뭐 신종플루라든지 여러 가지 바이러스도 있었는데 거기서 백신이 나온 건 신종플루밖에 없어요. 메르스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도 메르스 백신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요거 문제 때문에 요거 문제 때문에 성공을 못해요. 돈 문제가 가장 큽니다. 왜냐하면 이 임상 원래라면 임상을 한 10년가량 진행을 해야 돼요. 전임상, 본임상에서 1상, 2상, 3상, 시약자 허가까지 하게 10년이 걸리거든요. 이 10년 동안 실험하게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갈까요? 제약사에서 감당이 안 되고 사실 메르스처럼 유행으로 지나가 버리니까 이게 나중에 또 자가 면역이 생겨버리면 또 이게 그냥 접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돈이 상당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미국 정부 같은 경우도 모더나 쪽에서 100억 달러, 1조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은 것도 정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채웠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도 변이는 계속해서 된다고 봐야 돼요. 말이 1조 달러지 우리 원어로 치면 아까 1,300조 원이야. 그러면 우리나라가 1,300조 원을 지원할게 제약사가 만들어 그러면 만들겠지 당연히. 그 원화로 1조 원이 있다는 것도 혹시 감이 잡히세요? 안 잡히죠. 이거를 하루에 1,000만씩 써도 233년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사이에 이자가 계속 붙어서 원금 손실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큰 돈이에요. 하루에 1,000만씩 써도 저도 만약에 그 돈다 그래도 한 2달? 2달 쓸까요? 한 달 쓰면 지쳐서 못 사요. 맞아. 그만큼 큰 뭘 돈인데. 사지 않고 그냥 소비하는 것만으로도 하루에 1,000만 원씩 쓴다는 거는 뭐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치.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라는 얘기지. 네. 그래서 계속 변이가 앞으로도 진행될 거기 때문에 같이 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스에서 메르스로 변이가 됐듯이 메르스에서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코비드19죠. 코비드19 전화로 된 것처럼 나중에 뭐 투뿔 이렇게 부르시려나? 소고기인가요? 소고기. 웃긴 거지. 그러니까 무한 반복이잖아. 네. 무한 반복. 한 번 테스트를 받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밀접 접촉자라 하면은 동성애 겹치면 또 받아, 통보험 받아. 그러다가 이제 자가격리 2주에 또 나왔는데 또 누구랑 접촉하면 또 받아. 또 걸려요.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격리하고 또 받고. 언제까지? 그래서 저는 방송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더나 아니면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봐요. 이번에 민방에서 예비군에서 얀센 맞으신 분들 다시 또 화이자 모더나 맞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모더나 같은 게 정말 희소식이 그 본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파우치가 소장으로 있는 미국 감염병 연구소 NIAID 모더나가 2월달에 남아공 변이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이 돌연 변이에 백신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근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스파이크 프로틴 해가지고 이 몸속에 ACT 요소를 만나는 이 부분이 회피를 한다는 거. 회피하는 능력이 생겼고 중요한 건 이 항체 유지 기간이 그전 실험 기간 같은 경우는 9개월 정도 봤는데 이게 6개월 이상 못 간대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맞아야 되는 겁니다. 주기적으로? 네, 계속 맞아요. 그래서 변이에 대응이 가능하게 디자인이 된 백신을 임상 3상을 진행했고요. 임상 모집자를 3만 명 모아가지고 진행해서 이번에 결과가 나온 게 6월달에 나온 백신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쨌든 1차적으로 진화를 하기 위해서는 숫자를 세워 쭉이 맞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이 사람 다 맞아야 돼요. 다 맞아야 1차적으로 진화가 될 수가 있다는 거. 뭐 집단 면역이라고 네, 하는 네. 부분이지만 뭐 70%, 80%라고 네네. 하지. 근데 뭐 현재의 네네. 그 백신 보급이나 접종 속도로 봤을 네네. 때는 오히려 변이의 전파 속도가 더 빠르니까. 그쵸. 그래서 지금 걱정하는 치사율 자체는 뭐 중증 낮아요. 전환도라 네. 치사율은 많이 낮잖아. 낮아졌어요. 그래서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뭐 이것도 위험하지만 그거보다는 이게 몸속에 들어가서 변이가 된다는 게 더 위험한 거죠. 들어갔을 제가 때. 네, 제가 걸렸다가 이쪽으로 전염시키면 여기서 또 변이가 되고 또 여기서 또 변이가 되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계속 변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변이가 되다 보니까 백신 그 개발 속도가 따라지 못하게 되는 건데 이번에 또 반가운 소식은 뭐냐면 모더나에서 노르벨 자부서 백신을 만들게 되면서 어떤 부분만 기술을 또 만들었냐면은 플랫폼 기술 신약 그러니까 백신 핵산 플랫폼을 만들고 그 위에서 유전자 조작을 하게 되면은 이게 백신 개발하는 게 정말 수월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이된 속도물을 잡을 수 있을 만한 플랫폼 기술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걸 통해서 백신을 빨리 만들고 변이가 다시 또 변이가 되기 이전에 이걸 이제 50억 명이 그냥 일시적으로 다 맞는 거죠. 그래야 이 속도가 적어도 늦춰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하진 않아요 지금. 그렇지. 그래서 델타 변이에 네. 대한 추이는 물론 네. 또 변이 나오겠지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반복되는 재료잖아. 주식시장과 네, 자본시장을 그렇죠.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여기 원하신 대답을 바로 할게요. 그 반가운 얘기를 좀 말씀드리자면 제가 시장을 볼 때 보는 지표가 하나 있는데 종목별 등락 행황이라는 걸 좀 봐요. 그게 등락주, ADR.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 개수를 당일날 집계를 하는 건데 이게 코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하락 종목수가 1200 종목이 넘어가는 현상이 한 3일 정도 발생이 되면 바닥을 잡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것만 보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지표를 혼합해서 보는데 요것도 같이 보는 부분에 한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2일에서 3일 정도 지속이 되면은 바닥이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어제 목요일 날
좀 그러잖아요. 장중에 1200 정도 넘어갔었고 지금도 1222 종목이거든요. 금요일이고. 네. 그럼 근데 다음 주 초 정도만 되면은 하락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왜 보냐면은 하락 종목 수가 무한대로 늘어날 수는 없거든요. 맞잖아요. 그렇지. 800 종목, 900 종목, 1200 종목, 1200 종목이 한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더 나빠질 게 없다라는 거예요. 더 나빠질 게 없는 현상이 2일에서 3일 정도 발생되면은 바닥이 잡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할 사람들은 다 급하게 판 거 그런 바닥이 되고 뭐 네네. 주식시장에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거래 바닥, 주가 바닥 이런 것도 있고. 조금 원초적인 표현을 쓰면은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다. 그때가 바닥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 내가 팔면 바닥이고 내가 사면 고점이고 얘기 나오는 게 그런 케이스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는 기업이라는 게 중요해요. 결국에 네. 모더나를 직접 서학개미 분들이 네네. 접근할 수도 있지만 뭐 연관성을 좀 지어서 볼 수 있는 다음 주 어차피 이게 주간 방송이라서 네네. 뭐 다음 주 초반에 계속 이런 이슈가 있다면 네네. 뭘 좀 보시는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일단 쉬는 게 맞다라고 봐요. 네. 이말 제가 서두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별로 안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 알았어. 쉬는 게 좋아요. 맞아요. 네. 쉬는 게 맞죠. 뭐 끝내 여기서.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은 코스피도 지금 하락한 종목이 850이고 상승 종목이 47이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이 47을 잡으러 들어간 게 맞을까요? 선수가 아닌 이상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작정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게 지나고 나면은 네. 그래도 또 뭔가 다가올 거예요라는 걸 우리는 얘기해줘야 네. 된다는 말이지. 그래서 지금은 쉬고 이제 뒤에 봐야 될 게 아니 뭐 X됐습니다. 다 물러나세요. 이렇게 하면은 뭐 한마디만 하고 끝내는 이런 거지. 표현도 괜찮아요? 네. 지금 오늘 보면 철강금속이 3.3% 그다음에 금융주가 많이 빠지고 화학주 많이 빠지거든요. 민감주 쪽으로 일단 가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타이밍을 노리라는 거죠. 그리고 경기 민감주라고 하면은 뭐 정유업체를 보거나 이건 아니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케미칼 업체들은 계속 수익성이 네. 좋다. 석유화업종 계속 그러면 봐야죠. 요게 이제 조금 코로나가 지금은 막 난리가 났지만 또 어차피 이겨내려고 하고 돈을 쏟아붓고 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때 또 뭔가 올라온단 말이야. 네. 빠르게. 그때 그럴 때 이제 소위 말하는 경기 민감주 보라는 거 돈하고 연관인 게 또 금융업종이니까 그렇지. 원래 제일 많이 빠진 게 반등하면 제일 많이 또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은 오늘 제일 많이 빠지는 게 철강, 금융, 화학, 건설이기 때문에 이쪽을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뭐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이쪽은 실적을 반영을 전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렇죠. 이게 제가 항상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려요. 어떤 말씀이냐면 이슈의 우선순위. 그러니까 이 종목이라든지 시장에 영향 주는 요인들은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요인을 영향을 받을 것인가. 종목 이슈가 있고 업종 이슈가 있고 시장 이슈가 있는데 업종 이슈는 괜찮아요. 종목 이슈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중요한 건 거시경제 이슈. 이 이슈 때문에 삼성전자를 안 산다라는 거죠. 업종보다 더 큰 게 시장이니까. 시장이 지금 어찌 보면은 삼성전자를 살 수 있을 만한 그 여건을 만들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삼성전자 나빠서가 아니라 네, 나빠서. 내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거시경제 측면도 일부 있겠지만 워낙 복잡한 수많은 변수가 있는데 삼성전자의 매력도가 그거를 삼성전자에 뭉쳐 있잖아. 반도체, 가전, IM, 이 스마트폰.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매력도가 조금 애매모호한 거지. 그러니까 반도체의 메모리는 당연히 원탑이고 제일 잘 돼. 이익도 그렇게 났어. 근데 그거 할 바에는 조금 이 분야별로 봤을 때는 좋은 기업들이 미국에도 있단 말이야. 애플도 있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 같은 네네. 데 있고, 그 다음에 뭐 퀄컴 같은 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파운드리 하는 데는 TSMC라는 대만의 업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사는 거야. 외국인들이 의외로 걔네들은 다 아메바 같아. 좀 단순해.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중국집이 있어요. 여기 맛있어. 근데 뒤에 더 맛있는 집이 생긴 거예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이 집을 안 고 다른 집을 가는 거고 맞아. 이 손님을 다시 뺏으려고 해야 하면 이제 신메뉴 개발을 해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그게 좀 아쉬운 거죠. 그렇지, 아쉽지. 사람이 조금 그 주식하신 분들이 조금 뭐라 해야 될까요? 익사이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강한 그 뽕을 원하는 거야. 충격을 좀 원하는 게 있어요. 삼성전자가 2분기에 12조 5천억이 나왔는데 이거 정말 잘 나온 시장 예상이 10조 9천억, 11조였거든. 11조. 근데 12조 5천억이 나왔지만 그럼 3분기는 한 15조쯤 나와야 되지 않아? 그렇죠. 이렇게 눈높이는 계속 올라가면 야 4분 한 18조쯤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우리 정태현 팀장이 제가 좀 말이 많아요. 어차피 재현해줘야 돼요. 말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남쪽 지방 경상도 쪽 사람들이 좀 빨라. 흥분하면 굉장히 빨라지더라고. 나중에 이제 안 잡아주면은 혼자가. 저 먼 상가기 때문에 래퍼 그 빨리 말하는 래퍼 있잖아. 아웃사이더. 아웃사이더. 맞아.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네네. 잘 되는 업종을 봤잖아요. 물론 네네. 진단키트가 제일 수익성이 좋았겠지. 이슈도 되고. 이제 언택트라는 개념으로 네. 이 그 인터넷 포털
그냥 순환매운 것 같습니다. 그냥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넘어갔다가 대면에서 또 델타 바이러스가 나오니까 또 비대면으로. 그러다 보니까 대장이 카카오고 네이버. 거기에 또 하나 붙였잖아. 우리가 정책. 그러니까 대선 모드로 접어들면서 대선 후보들의 정책. 지난주인가 우리 방송인가? 내가 정태근 팀장 거 팔았다고. 정태근 팀장이 언급한 종목들이에요. 자세한 내용은 정태근 팀장을 모셔놓고 네. 한번 듣겠습니다. 예.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네가 얘기해주면 되지. 한빛소프트를 왜 보는지. 그 한빛소프트를 말씀드린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임 플랫폼 이쪽과 연결이 좀 되다 보니까 한빛소프트 같은 경우도 이 VR 플랫폼을 쪽으로 해가지고 현재 VR 게임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e스포츠 지금 경기도하고 지금 성남시가 아신 분 아시겠지 모르겠지만 e스포츠 정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e스포츠 전용 경기장도 지금 성남시 분당구 상평동에 현재 조성을 하고 있고 내년 3월달부터 이거를 이제 착공을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2022년 중국 항저우 아시안 게임 정식 종목으로 좀 채택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뭐 롤이라든지 배그라든지 이런 그 종목들이 채택이 될 건데 태권도보다 더 많아요. 태권도보다. 태권도가 지금 4개로 알고 있는데 뭐 e스포츠 그러니까 뭐 이 게임 종목이 매달 6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태권도보다 더 지금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6개가 배정이 되는데 그래서 이 e스포츠가 정식 종목 채택이 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이런 종목들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에 한빛소프트를 좀 말씀드렸던 거고요. 지금 양강 구도잖아. 물론 주간 단위로 그 여론조사 그래서 좀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 같은데 까놓고 얘기하면은 그냥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윤석열 전 검찰 누구 먼저 얘기했냐고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하고 이게 연고대만큼이나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문제. 알았어. 자, 요 두 사람의 정책, 두 분의 정책. 두 사람 정책은 가장 확실한 건 이제 부동산인 거죠. 부동산. 그렇기 때문에 계속 부동산 재건축으로 보느냐 아니면 기본주택을 보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많이 조금은 그 소위 속된 표현에서 해먹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같은 경우는 조금 계속 이슈가 되겠지만은 파급 효과가 있어요. 신선도를 봤을 때 이슈가 있을 까 생각이 들고 지금 새롭게 또 이제 말을 뱉으신 분이 계세요. 또 이낙연 후보시라고. 근데 이분이 또 토지 공개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참 토지 공개념 얘기를 하고 그거 말고 이제 뭐야 위험한데 현향에 대해서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거는 정치 편향이 아니라 토지 공개념이라는 화두를 두고 이거는 난 토지 공개념 별로다. 오케이. 얘기를 하는 거. 그리고 이분이 이제 이제 우주항공 쪽 위성학법 시스템 이쪽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한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주항공 테마는 하니까 이게 안 나왔거든요. 그렇지. 이재명이 e스포츠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게 되면 그쪽 관련된 종목들 신선도 측면에서 봤을 때 우주항공 쪽을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우주항공은 아무래도 한화그룹이 에어로스페이스하고 시스템하고 한화가 홍보를 굉장히 잘해. 그러니까 유튜브에 우리도 이거 지금 채널 나가지만 중간중간에 그 영상들의 광고성, IR성이지만 굉장히 잘해. 그러니까 그거는 대중의 인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대장주가 되는 거야. 그 피어 그룹,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등장하면은 그룹핑이 돼야 되잖아. 그쵸. 나 혼자 뭐 항공우주에 딱 나사 딱 하나 있으면은 뭐 게임이 안 되니까. 근데 나사도 있고 스페이스X도 있고 블루 오리진도 있고 모두 있고. 그것처럼 우리나라도 기업이 조금 많아지는 거에서 가장 시세에 선도하는 거는 한화. 네, 그지? 그렇죠. 어쩔 수 없어. 삼성에서 테크니사가 좀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시스템. 근데 이제 한국 항공우주는 우리도 많이 얘기했지만 이게 공기업 성격이 강해가지고 홍보를 잘 못했지만 요즘은 이제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직접 대표가 나서서 오늘도 보니까 어제 수주 공시도 냈어. 그런 것들도 같이 볼 수 있고. 그래서 정책 어떤 신선도 측면에서 봤을 때 우주항공 같은 게 아직 보기 안 됐다 보니까 오늘 우주항공 그렇지. 좀 신선하네. 위성항공 시스템 이게 나오는데 추진한다 그러니까 한번 공약으로도 정책 공약으로도 부합될 수 있는 거니까 보면 좋을 것 아니 같습니다. 기술이 없어. 뭐 자본이 없어. 가오가 있죠. 가오가 없어. 우리 하나 회장님이 가오는 세상에 가오는 세우잖아요. 또 확신 조시. 확실하잖아요. 지금 확실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부수적으로 이제 또 찾아보면은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조금 더 진행하면은 이제 뭐 우주인을 태운다, 유인 우주선 이렇게 되잖아. 그럼 우리도 뭐 달에 누굴 보내. 그럼 걔가 또 뭘 먹어야 되잖아, 그렇지? 그럼 걔가 먹는 식품 이런 것도 이제 창의성이지만 스토리들이 나오겠지. 그럼 뭐 1단계 추진 로켓이 되고 또 뭐가 되고 이게 고체 연료가 되고 뭘 하고 그러면은 아까 했던 전고체라는 개념도. 아이디어가. 그리고 그 뭐지?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 2차 전지 이렇게 묶여있던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회사 네가 잘하잖아. 근데 그게 항공우주 테마로 엔진 추진체에 고체 연료 이렇게 갈 수 있잖아. 그리고 엉뚱한 좀 상상인데 조금 전에 우주선 그 먹는 거 얘기하셨는데
조금 엉뚱한 얘기를 하면은 예전에 그 드래곤볼이라는 만화를 보게 되면은 그치. 그 선도라는 콩이 있잖아요. 그걸 먹으면 선두. 배도 선도라는 콩이 있는데 제가 본 만화책은 그게 선도라 그랬어요. 선도라는 콩인데 이걸 먹으면 이제 배도 부르고 이게 아팠던 게 다 완치가 되잖아요. 막 그런 음식을 만드는 회사가 슈퍼푸드 만드는 회사가 있으면은 건기식? 미숫가루? 아 너무 나간다. 하여튼 그 슈퍼푸드 회사도 앞으로 관심 가져야 되겠죠. 이게 최근에 상장했는데 HPO라는 회사가 있어요. HPO? 네, 신규 상장한 회사인데 이게 지금 그 유럽 쪽에 그 건기식 브랜드 댐프스 쪽과 연관성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건강식품으로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슈퍼푸드 쪽으로 한번 보시면은 HPO라는 회사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내 쪽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슈퍼푸드, 뭐 우주항공 이러면은 이렇게 바로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외국 회사도 연관된 회사들 이쪽을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주항공 우주 얘기는 조금 더 많이 확장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때문에 기후 때문에 야 이러다 인류 멸종하는 거 아니야? 지랄이다 인명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주로 가자. 그러니까 진짜 영화에 나오는 화성 그러니까 실제 일론 머스크는 화성 식민지 계획을 세우겠잖아. 어찌 보면 황당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도지코인으로 받는다 그런 거 아니야? 일론 머스크가 또 새벽에 트위터 잘못 써가지고 또 욕먹고 있잖아요. 뭐 썼냐? 워렌 버핏이 코인에 투자한다고 트위터 썼다가 조금 얘가 관심을 관종을 그 약을 많이 먹어서 그래. 제가 그거 하나 드릴게요. 천보 2차 전지. 네. 어저께 제가 그 730에서 2차 전지 관련 삼성 SDI 그 얘기했었잖아요. 730은 아침 7시 30분에 우리 본방입니다. 네. 거기서 삼성 SDI 투자 얘기하게 되면서 제가 종목들 말씀드렸는데 천보를 주목을 좀 하는 게 그 전지 보면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이렇게 보는데 양극재 같은 경우는 그 배터리 주행거리 성능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전해질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가 내재화가 되기 때문에 거의 고정식이 반영구적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가 여기 나오는 거고요. 근데 지금 당장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가지 못하게 된다면은 이 리튬이온 배터리 전해질 성능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성능도 중요하지만 수명도 같이 올려야 돼요. 왜냐하면 배터리가 내재화가 되니까 교체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영구적인 성능 수명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은 전해질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전해질 쪽에 최강자인 첨보 이쪽을 볼 수밖에 없고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에코프로비엠, 첨보 그리고 어저께 양극재 쪽 보면은 포스케미칼, 포스코케미칼 네, 여기까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익사이팅하게 움직이진 않아요. 그런데 첨보가 오늘 시장에도 오늘 시장 그림에도 상당히 괜찮거든요. 그럼 여기서 소위 말하는 그 투자 심리, 그러니까 개별 종목 투자 심리가 조금만 괜찮아지게 되면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거 물어볼게. 그러면 네. 만약에 어차피 이제 외식이 또 제한이 되고 웃기지만 뭐 낮에는 4명, 6시 이후엔 2명. 그 나가지 말란 얘기죠 뭐. 밖에 나가지 말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집에서 해먹는 음식이 또 늘어날 거고. 홈메이드, 밀키트, 또 뭐라 그래야 돼? 그 신선식품 배송. 배송. 이제 또 그게 쿠팡이 스마트 그럼 생겼더라고요. 또 지오소프트? 지오소프트 오아시스. 오아시스 마켓인가? 뭐 그런 게 또 반복되나? 그렇죠. 얘 아직 미혼이야. 좋은 아이디어. 그게 좋은 아이디어인가요? 얘 때문에 출산율이 떨어지는 거야. 대신에 먹는 걸 많이 먹어서 또 이제 우리나라 식품 사업에도 기여를 하고 앵겔게스가. 있어요. 그리고 AS 차원에서는 이제 하나기술과 파인테크닉스 우리 뭐 찾는 동안 하나기술 재료 아직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 파인테크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시류가 지금은 델타 변이라고 하는 바이러스 이슈라서 좀 그렇지만 살아있네. 아직 살아있어. 하나기술은 당연히 삼성 SDI가 이제 미국 내에 공장을 증설한다고 이제 발표가 됐죠. 2차 전지에서는 SDI가 원탑이 돼서 시세가 제일 강했지만 그 후속으로 따라가는 기업들은 아까 얘기했던 천보도 있지만 네네. 하나기술도 충분히 다 수주 나는 있을 거라고 보고 파인테크닉스에서 조금 더 이어가면 이제 인터플렉스 그 폴더블폰 쪽으로 보게 되면 이게 파인테크닉스가 결국 그것 때문에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폴더블 폰의 힌지잖아. 그쵸. 힌지가 이제 외장인지 내장인지. 내장인지는 공공연하게 이미 밝혀진 거지만 파인테크닉스가 거의 다 먹었어. 거의 독점이에요. 그럼 외장인지는 KH 바텍이 거의 이제 독점하다시피 하는데 에스코넥이 거기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중국 업체 일부가 하고. 근데 외장 힌지는 메탈 플레이트라 해서 조금 힌지의 개념보다는 좀 덜한 건데 그게 이제 덤블링이라는 굴리는 걸로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뒤로 쭉 잡아 당겨줘서 공률을 잡아주고 더 폴더블이 다 닫히게끔 요 폴더블 힌지의 그 특허가 파인테크닉스가 굉장히 촘촘해. 그러니까 KH 바텍의 기술은 좋지만 굉장히 그 촘촘하게 특허를 걸어놔가지고 그러니까 요는 뭐냐면은 외장 힌지의 일부도 파인테크닉스가 먹어 들어가면은 KH 바텍은 원래 잘하던 회사야. 잘하던 회사이기 때문에 뭘 잘해도 티가 안 나. 1등 하는 애는 계속 1등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2등, 3등 하던 애가 갑자기 1등 쪽으로 넘버오면은 그거는 돋보일 수 있잖아. 그래서 파인테크닉스를 내가 좀 많이 보는 게 있어요. 그런 케이스가 BH라는 회사죠. 원래 PCB. FPCB 쪽에 원래 인터플렉스가 대장이었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게 그 아이폰 X 나오면서 거기서 화면 불량 현상 나와가지고 BH 저거 뺏겨버리면서 2019년부터는 BH 인터플렉스 대장했다가 BH가 뒤집어버리는 이렇게 됐었고 그래서 거기에 또 이제 PCB, FPCB는 아직 살아있지만 PCB가 점점 없어지는 추세라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그래서 이번에 그 갤럭시 폴드 3에 이제 S펜이 들어가요. 내장형은 아닌데 S펜이 들어가는데 이 디지타이저 방식으로 해서 연성 PCB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인터플렉스가 최근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인터플렉스는 이번에 그 갤럭시 폴드 3가 성공 못하면은 좀 많이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성공하게 되면 인터플렉스는 빵 뜰 수 있는 건데 이번 S펜 적용 때문에 그리고 디지타이저 1차 밴드거든요 우리나라. 그래서 인터플렉스 흥행에 성공하게 된다면은 인터플렉스가 앞으로 빵 뜨지 않을까 그런 얘기도 드리고 싶고 저는 주식을 제일 잘하는 방법이 딱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는 심리, 하나는 눈치. 요 두 개만 잘하면 수익 잘 나요. 아니지. 주식을 잘하는 하나는 하지 말기. 하나는 팔지 말기. 근데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팔지 말기.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 말기, 팔지 말기. 대박이다. 너무 말이 빨라서 알아들으실까 그게 다음에는 경상도에는 안 부르는 걸로. 유튜브에 자막 기능이 있어요. 그거 보시라고. 유튜브에 자막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막 기능이 제 말을 알아들을지 모르겠지만 자, 일단 오늘 뭐 너무 많이 말을 하다 보니까 자꾸 기침이 나오는데 다른 건 아니고 아침부터 아침 방송 2시간 하고 힘들죠. 저도 늘 얘기하지만 좀 힘들어요. 배고프네요. 네. 그래서 점심 먹으러 가야 되니까 밥은 먹어야지. 다 먹고 자려고 하는. 그럼. 하여튼 자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하고 델타 변이 뭐 까짓 거 뭐 하여튼 방역 잘하면 되지 뭐. 디지털이랑 파월이랑 양자 회담한대요. 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하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하고 금융시장 한국은행 총재가 연방준비대 의장하고 이렇게 했던 일이 잘 없었던 쓰진 않는데 뭔 얘기를 할지 뭐 중요한 이슈는 아니에요. 뭐. 그럼 뭐 이제 뻔하지만 뭐 수압 그런 거나. 달러원 수압하는 거 좀 더 미리 충분히. 아니 뭐 지금 전혀 힘내시고 아자아자. 다음 주에는 또 다음 주에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시간 내줘서 일부러 방송도 없는데 이 유튜브 때문에 오신 알파프로 투자전략팀 정태금 팀장. 감사합니다. 미혼 몇 살이냐? 그냥 일단 40대만 얘기할게요. 40대 경상도 남자. 쌓아놓은 돈은 많고. 공개보험이에요. 아니야 아니요, 이게 갑자기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되지. 나도 저보다 더 급하신 분이 계셔서 그분은 경상도 분은 아니에요. 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텔레그램의 가치투자클럽, 그다음에 네이버 카페 스톡헌터, 그리고 텔레그램의 주식 돋보기 또 많이들 가입해 주시고 홍보도 알려주시고 자 따라야 돼.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알림 설정, 댓글 댓글. 많이들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